임기 내에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을 완공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이 없어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는 장애 아동들을 위해 공공어린이병원을 약속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저희 집 앞 하는 사진 작가를 주로 사진 작가? 하는 사진작가가 꿈이라는 원석이는 생후 5개월 때 1급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몸이 마비되는 걸 막기 위해선 꾸준한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로 계속 움직여줘야지만 그 아이가 커서도 그 근육이 구축이 안 되고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하지만 원석이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현재 마땅한 치료시설이 없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석이 엄마는 원석이에게 한 번이라도 더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 전국의 병원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대기라는 게 기본 2년이거든요. 대기를 많이 여기저기 걸어놓고 여기 끝나면 여기 가고 여기 끝나면 여기 가고. 전국을 떠돌며 재활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장애 아동들. 실망하고 포기하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재활치료가 필요한 아동이 30만 명까지 된다라는 보고도 있고요. 문재인 정부는 이 원석이 같은 장애 아동들의 치료를 위해서 이 전국 권역별로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을 임기 내에 건립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도 이 재활이 필요한 아이들과 그 가족들은 병원을 찾아 전국을 떠도는 난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취재했습니다. 경북 포항시. 이곳에서 한 장애 아동 가족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취재진과 인사를 나누는 7살 성찬이. 보조기구의 도움 없이는 몸을 가누기 힘든 성찬이는 뇌병변 1급 중증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네, 성찬이는 그러니까 선천성 뇌기형이어가지고 대뇌 이제 주름이 이제 호두처럼 쪼글쪼글 해야 되는데 성찬이는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발달이 다 안 되고 있어서 말도 못하고 누워 있고. 그러니까 아기로 치면 이제 발달 수준이 한 6개월,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돼요. 돌이 채 되기 전부터 재활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했던 성찬이. 성찬아? 올해 초 온 가족이 성찬이의 치료를 위해 경북 영덕에서 아무 연고도 없는 포항으로 이사까지 왔습니다. 영덕에는 병원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소아과 자체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재활을 나가야 되는데 운전도 왕복으로 이제 90km 해야 되는 것도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늦게 끝나면 집에 너무 늦게 들어오니까 아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이동 거리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포항에서도 성찬이가 이용할 수 있는 재활치료 시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지금 포항병원 재활하는 병원에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기본 한 6개월 정도에서 길면 한 1년 정도 해를 지나야지 이제 갈 수가 있어요. 심하게 아프거나 그러면 경기를 계속 하기 때문에 그때는 대구로 뛰어가야 돼요. 경북 안동의 한 사설 재활센터. 이곳에서 음악 치료를 받고 있는 수일이. 이거 아빠를 위한 곡이야? 네. 알았어. 고마워. 수일이의 아버지 김재원 씨는 자폐 등 중복 장애를 가진 아들의 치료를 위해 오랫동안 재활 난민이 되어 타 지역 병원을 떠돌아 다녔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일이 데리고 서울의 논현동에 일주일에 3번씩 4년 정도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일주일 내내 서울에 있는 거예요. 아니, 서울에 연고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저기 뭐 숙소 얻어가지고. 그렇죠.
문재인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국 9개 권역에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을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북 안동에 들어설 경북권역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부지입니다. 2024년 개원 예정이지만 부지는 텅 비어 있습니다. 장애아동 가족들은 건립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건물을 짓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비가 들어오고 이렇게 했을 때 최소 3년이 걸린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로 시작했더라도 촉박한 시점이긴 했어요. 하지만 만들어지기 이전에 제안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처음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것들을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안동의료원에 공사가 왜 지연되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조금은 늦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적어도 1년 6개월 정도는 공기를 요하는 그런 공사 규모인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절차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도에서도 조금 뭐 약간 지연된 걸로 그렇게 저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동에 들어설 경북권역 전담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은 최초 공약과 달리 병원급이 아닌 센터급으로 축소된 채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10개 병원을 짓기로 했는데 왜 경북은 이 센터가 되느냐. 근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센터로밖에 못한다라고 이제 했던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다른 지역의 상황은 어떨까? 호남권역도 최초 병원급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결국 센터급으로 축소돼 신축 대신 광주에 있는 이 재활병원을 리모델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설계조차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계획 중에 아직 설계가 안 들어가는 게라 리모델링으로 하는 거거든요. 새로 건물을 짓는 신축은 아니고 지금 현재 수원 압병동 8병상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24병상으로 늘리는 거고 소아 입원병상 20개가 지금 현재 성인 거래 20개를 소아로 돌리는 거고. 그렇다면 호남권역은 왜 병원 대신 센터급 사업으로 축소된 걸까? 그게 당초에는 이제 병원으로 이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응모하는 그 병원이 없으니까 이제 계속 이제 추진이 되다가 복지부에서 이제 그 급을 낮췄습니다. 병원에서 센터급으로. 그래서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가 돼가지고 작년에 이제 복지부 공모사업 선정돼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뭐 사전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거 진행하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은 50개 이상 병상과 재활의학과 외에도 소아청소년과, 치과 등 필수 진료 과목을 운영해야 하며 필수 인력으로는 전문의 5명과 환자 수 4명당 간호사 1명, 치료사 36명을 둬야 합니다. 반면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는 20개 이상 병상과 재활의학과 진료 과목만 있으면 됩니다. 필수 인력은 전문의 1명과 간호사 1명,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각각 5명 등입니다. 전문가들은 공약 후퇴로 치료 공백이 여전히 우려된다고 지적합니다. 재활의학과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진료과들이 같이 연계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같은 병원 안에서 사실 치료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센터급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할 수도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이 병원 규모는 대폭 축소됐고 이마저도 아직 문을 연 곳이 없습니다. 이 병원 선정 단계부터 난항을 겪다가 겨우 10개 지역을 지정했지만 병원급은 단 2곳. 그중 사기업의 후원금을 받은 대전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이 오는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이곳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대전광역시의 한 재활병원.
이곳에선 성인뿐만 아니라 뇌병변이나 난치성 질환을 가진 장애 아동을 위한 재활치료실을 함께 운영 중입니다. 이건 면화치료라고 해가지고 이제 잘 못 먹는 아이들 위해서 이제 삼킴 훈련도 좀 하고 이제 씹는 거랑 턱이랑 혀 움직임 같이 연습하고 있는 치료예요. 며칠만 치료를 받지 않아도 몸이 굳고 뒤틀리는 장애 아동들에게 재활치료란 생명과도 직결된 필수 의료입니다. 그런데 현재 병원에선 한 아동당 하루에 30분, 일주일에 2번으로 치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재활치료를 받기 위한 대기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사 선생님들에 비해서 수요가 있어갖고 더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대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죠. 최근엔 지역 내 몇 안 되는 소아재활병원 중 일부가 치료를 중단해 부모들은 더 애가 탑니다. 코로나 터지면서 병원이 없어졌어요. 네, 소아재활이 없어진 거죠. 세종에 무슨 재활병원 생겼다가 그거는 뭐 1년 채 안 돼가지고서 없어졌잖아요. 거기가 대기사 넘었는데 되게 많던데. 있는 것도 자꾸 없어지는 추세고 이제 병원에서 수익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노인들 쪽 위주로 다 이렇게 바꾸시더라고요. 문정부 공약에 따라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장애 아동단체 대표와 함께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원래는 개원이 12월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이제 뭐 시운전을 한번 해봐야 되니까 한 달 정도는 최소한 시운전을 하고. 전국 권역 가운데 병원급은 대전을 포함한 2곳뿐. 그나마 사기업의 후원을 받아 병원 규모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이 첫 삽을 뜨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고 합니다. 되게 기대를 했는데 그의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임기 내에 완공하려면 빨리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뭔가 해야 되는데 없어요. 우리 국회 쫓아다니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계속 미뤄지는 이런 상황들에서 국감도 나갔었거든요. 예산 문제로 병원 건립이 지체되자 청와대 앞에서 1,400를 올리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던 장애아동 가족들. 하지만 병원 건립은 민간 기업인 넥슨이 대전시와 100억 원의 후원 협약을 맺으며 우여곡절 끝에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100억이 더 추가로 넥슨이 이제 지원하면서 이게 70평상병으로 채워진 거거든요. 근데 그 100억이 없었다면 이렇게 늘어날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개원을 불과 2달 앞두고 병원을 둘러싼 공공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후원 협약서입니다. 협약서에는 넥슨이 병원 건립 후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조항이 적혀 있습니다. 저희가 경영권의 어떤 이런 부분에 개입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희가 어쨌든 그 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지금 그 조항을 넣었었던 거고요. 저희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차원에서 진행을 했었던 건이고 세부 사항들은 다시 조정에 들어가서요. 아직은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비는 총 447억 원. 그중 국비 지원은 100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약 22%에 불과합니다. 병원 건립 후 예상되는 운영 적자도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117억 5천만 원의 적자가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 여부는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공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했던 것이 병원 구조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운영에 대한 적자라든가 이런 보전을 서로 구두로 계속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실상 이제 기재부에서 이제 내년 그렇죠. 금년 네. 반영하는 데에 예산 심사를 할 때는 상황은 뭐 완전히 달랐던 거였고요. 저희도 너무 아쉬웠고 속상했었죠. 문정부 공약으로 추진된 권역별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사업. 하지만 지자체에서 건립비와 운영비를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라 대부분 규모가 축소되고 개원은 미뤄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임기 내 완공이라는 공약이 지켜지지 못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는 본 사업과 같은 규모의 경우 선정 이후 대략 4-5년이 걸린다고 해명했습니다. 예산에서 없어졌다. 그럼 팩트는 맞는데 네. 완전히 없어졌다. 그건 아니고요.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가요? 지금 오픈한 곳이 없는데 그런 걱정을 하는 곳이 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요. 내년에 오픈하게 되면 거기에 가산수가가 적용되는 병원으로 운영이 될 거거든요. 그게 뭐 충분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재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추가 지원해주고 네네. 그리고 운영 지원비도 저희가 추가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운영 적자 보전 방안 등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건 아이들의 기본권이거든요. 이거는 아이들의 생명이나 건강과 관련된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도록 병원을 만들고 운영을 하고 인력을 지원하고 이거는 당연히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0만 명 혹은 재활 치료가 필요한 아동이 30만 명까지 된다라는 보고도 있고요. 그 중에 약 3분의 1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수개월째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이 한 3분의 1 정도는 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지원이 없이 건립만 하게 되면은 결국 껍데기만 있고 사실 알맹이는 없는 그런 병원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재활 난민의 어떤 해결이 결국은 똑같이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그런 과정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국의 재활이 필요한 어린이 약 10만 명 정도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재활 치료에는 적기가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동 시기의 재활 치료 여부에 따라 평생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인의 약속만 믿고 기다렸던 아이들, 이들의 골든타임은 지금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탐사보도 7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가격이에요. 지금 같이 좀 대책 없이 오르는 경우는 저도 가계부 일에 처음이지 않나. 저희도 요즘 만나면 항상 물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살기가 팍팍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 조민 대통령을 엿보이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고. 대통령은 설령 피의자가 아니더라도 진실을 밝힐 그런 책무가 있다고. 전 대통령이 답변서를 내라. 무례라 하면 그 말이 되나요?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이 오히려 그게 무례지.